네,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메가도스 매일 7,000씩 2개월 20일 하다가 어깨 근육 통증이 와서 중단했습니다. 통증은 거의 가라앉아서 내일부터 다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부작용만 없으면 저에게는 너무 좋은 점이 많아서 꾸준히 복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제가 40년 가까이 비타민C 복약지도 상담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7천이면 그렇게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닌데 어깨 근육 통증의 원인 딴 걸 찾으셔야 돼요. 이건 연관을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좀 찾아보시고요. 이거는 당연히 계속 드셔야 된다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근육 통증은 좀 다른 이유 다른 때문이 이유를 아닐까. 찾아보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을 보면요. 비타민C를 평소 복용치보다 더 많이 복용한다면 혈중 농도 최고치에 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지는 않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죠. 많이 먹는다고 최고치에 도달하는 거는 많이 먹으면 최고치의 이 수치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더 빨리 올라가는 건 아니죠. 빨리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3시간에 피크가 됐다 3시간에 이런 커브를 그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많이 먹으면 더 많이 올라가겠지. 근데 더 많이 안 올라가요. 네. 한계가 있어요. 왜 먹는 거는 그 흡수되는 양이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무한정 먹는 대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혈중 농도로 따지면 250 마이크로몰 이상 잘 올라가지 않아요. 아무리 네. 많이 먹어도. 피크의 농도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아무리 농도를 올려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250 마이크로몰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네. 나름대로 날카로운 질문이긴 한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보면 박사님, 일반 비타민C는 18% 정도밖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리포존 비타민C가 흡수율이 높다고 500mg만 복용해도 무방하다고 TV 방송에서 봤는데 흡수율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주세요. 깊이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그냥 18%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양에 따라서 달라요. 얼마를 한꺼번에 드시느냐에 따라서 50%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50% 되게 미만입니다. 그래서 18%라는 지적도 뭐 나름대로 맞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50%를 넘지 않아요. 흡수율이. 네. 그게 비타민C의 기가 막힌 특성인데 자, 그래서 이제 리포존 비타민C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리포존 비타민C는 비타민C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제품을 만드신 거예요. 네. 흡수만을 위해서 비타민C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인 거예요. 네, 네. 저는 평생 비타민C를 연구하면서 제가 독자적으로 밝혀낸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예. 뭐냐면 비타민C처럼 이렇게 흡수 안 되는 물질이 없어요. 예. 이상해요. 다른 화학 물질들 우리가 먹는 거 50% 미만으로 흡수되는 게 별로 없어요. 훨씬 많이 흡수됩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그 반도 흡수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많이 먹느냐라는 얘기는 하겠지만 네. 흡수 안 된 비타민C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장을 계속 통과하면서 결국 어디로 갈까요? 대변으로 나가겠죠. 네. 그런데 흡수 안 된 비타민C가 대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제가 최초로 밝힌 거예요. 제가 실제 인체 실험을 통해서 밝혔어요. 이게 변에서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구 냄새가 안 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저도 그랬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건데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하다. 이거 이유를 좀 밝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네. 한 거예요. 비타민C 전혀 안 먹는 사람과 저처럼 정말 하루에 12g 이상 먹는 사람, 6g 네. 먹는 사람, 3g 나눠가지고 먹인 다음에 대변을 받아서 균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네네. 비타민C 안 먹는 사람은 대변에 부패균이 거의 60%. 네. 비타민C를 많이 먹을수록 부패균의 비율이 적어지면서 저 같은 네. 경우는 1%밖에 안 나와요. 99%가 네. 발효균, 네. 유익한 균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대장 안에 얼마나 많은 균이 있습니까?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 수보다 10배 내지 100배 많은 균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대장에. 네. 다시 말해서 유해한 균에서 유익한 균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비타민C를 많이 드셔서 흡수 안 되는 것이 많은 분일수록 그런 효과가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타민C는 네. 적게 드는 게 문제지 많이 먹는 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단 한 톨도 네. 그냥 빠져나가지 않는다. 네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변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비타민C도 너무나 중요한 그 대장에서의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흡수율만 생각할 거면요 비타민C 주사 맞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렇겠네요. 주사를 하면은 그냥 너무 간단히 끝나요. 네. 저는 그래서
라이포소말 비타민 C를 공식적으로 구간할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하루에 한 알 정도 그거 먹고 나머지는 보통 일반, 비타민 C를 먹겠다. 네. 뭐 그러면은 문제가 없지만 라이포소말 비타민 C만 가지고는 비타민 C의 제대로 된 효능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자 입장으로 생각할 때 저는 라이포소말 비타민 C만을 드시는 걸 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점을 우리 가족들은 다른 분들한테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네. 가족쯤 되면은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흡수되는 거 외에도 다른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지나치게 이제 흡수율에 목맬 필요는 없는 그러면 것이죠. 흡수율만 생각하면 안 된다. 네네. 예, 그것이 비타민 C 최고 전문가의 실험을 통한 여러 가지 근거나 그런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고혈압에 의한 경미한 뇌출혈로 2년 전 한 달간 입원해서 재활을 하시고 지금은 그전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지내시고 계시긴 한데 혈압약을 안 드세요. 약을 먹어도 혈압 조절이 안 되다 보니 신뢰하지 못하고 끊어버리셨고요. 원래도 약을 잘 안 드시기도 했습니다. 요즘 혈압은 170, 160 정도입니다. 혈압약을 안 드시고 계신 상황에서 고용량 비타민 섭취 괜찮을까요? 그리고 혈압약 안 먹고 있는 상황 괜찮을까요? 혈압약은 꼭 드셔야 됩니다. 170, 160이면 조절하셔야 돼요.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경미한 뇌출혈도 있었다고 하니까 네. 당연히 혈압약도 드시고 비타민 C도 잘 드셔야 돼요. 고혈압에 대한 거 제가 한 적 있잖아요. 비타민 C는 고혈압약은 아니지만 그 란셋에 논문이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타민 C로 고혈압 치료하기. 네네. 1999년에. 그게 기가 막힌 임상 실험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험 결과 때문에 비타민 C를 고혈압 치료약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넌센스고 네. 그러나 고혈압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당연히 좋은 선생님 찾으셔서 혈압약을 맞춰서 좀 드셔야 되고요. 네. 거기에 비타민 C까지 같이 드시면 혈압 조절이 더 안정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네. 혈압 조절에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비타민 C 꼭 드셔야 되고 2000C 에 따라서는 비타민 C만으로도 혈압이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면 네. 혈압약을 줄이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혈압약 찾아서 좀 드시고 네. 비타민 C는 별도로 따로 잘 드셔야 되겠다 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약을 드셔도 이게 조절이 좀 안 되셔서 신뢰하지 못하신다고 돼 있는데 아마 그거는 좀 고혈압약이 종류가 많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자기한테 맞는 약이 있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네. 고혈압약 드시는 걸 소홀히 하는 거는 절대 제가 권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온 좀 실시간 채팅들 중에 또 질문 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비결핵성 폐렴이십니다. 딱히 증상이 없으셔서 치료받으시는 거는 없으셔서 추적 관찰만 하시는데 검사 때 폐결절이 발견되셨고요. 비타민 C 메가도스가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요즘 이 환자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이거 많아지는 굉장히 걸로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핵약으로도 너무 오랫동안 치료하면서 간 독성 등 여러 가지 그 항생제 부작용으로 거의 수개월 동안 치료를 하고 그래야 돼서 근데 또 치료 효과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저한테 한 대여섯 분이 지금 와 계신데 결핵약 아니면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고 6개월 내지 1년마다 그냥 CT만 찍고 그게 다 하더라고요. 네. 저한테 와서 그런 불만을 돌아가셔서 저한테 와서 이제 비타민 주사도 맞고 네. 치료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클리닉에서 치료해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증상 없이 잘 관리는 되는데 완치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타민 C 드시는 것이 큰 도움은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경험상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비타민 C가 그 치료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현대의학이 풀지 못하는 숙제 중에 하나예요. 네. 예, 그래서 비타민 C 드시는 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외에는 큰 도움 되는 말씀 못 드리니 너무나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좀 질문을 보면요. 박사님, 5세 어린이는 비타민 C 적정량이 얼마 정도 될까요? 5살. 네. 5살이면 밥을 먹잖아. 그러니까 그쵸. 그런 애들은요 어른들이 먹는 비타민 C를 먹이려고 그러면 안 먹어요. 네. 당연히 안 먹죠. 맛이 없는데. 그럼요. 그래서 어린이용 비타민 C가 상업용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제품을 네. 제가 얘기를 할 수 없고 네네. 찾으시면 많습니다. 그래서 맛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네. 그냥 먹게 하시면 굉장히 건강하게 자랍니다. 예.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일단 학교에 갈 때까지는 그런 거로 비타민 C 먹는 습관을 들이게 하고 네네.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량도 거의 성인처럼 먹게 될 음. 때부터 이제 우리가 먹는 알약 네네. 내지는 가루
1g짜리 꼭 네. 뭐 식사 때마다 하나씩.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타민 C는 용량이 적은 게 문제지 많은 건 어린이들에게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 그 어린이용 비타민 C도 용량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어. 먹이라는 거예요. 네네. 많이 먹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안 먹는 게 문제죠. 그렇죠. 우선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 네. 질문 주신 어머님. 5살 먹은 애 얼마를 먹어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되는 대로 먹이시는 네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자, 그리고 박사님, 음주 중에 비타민 C를 먹어도 무관할까요? 회식 자리에서도 비타민 C를 챙겨 먹고 싶은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 음주 중에 그거 네. 못 보셨구나. 아, 술이 덜 취해요. 네. 확실합니다. 음. 어떻게 옛날에 어떤 분이 그 저 술 먹으면서 비타민 C를 먹었더니 왜 술이 안 취하냐고 생중계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음주를 하시면 더 잘 드셔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술 드시는 분들에게 제가 충고를 드리는데 네. 술 끝나고 나서 비타민 C 한 두세 알을 더 드시면요 아침에 진짜 깔끔합니다. 술 끝에 집에 가잖아요. 네. 그럼 그냥 자지 말고 평소에 드시는 양을 한 번 더 자기 전에 먹으면 네. 아침에 네. 너무 몸이 가뿐한 거예요. 예. 아니 그건 뭐 생화학적으로도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네네. 이 알코올의 분해 중간에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숙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음주 중엔 반드시 드시거나 또는 집에 가셔서 꼭 자기 전에 두세 알 더 먹는 게 좋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류마티스 환자인데 앞타민 C도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비타민 C가 류마티스의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많이 있어요. 실제 체험담도 있고 네네. 논문도 있고 그래서 음. 저는 뭐 그것이 류마티스를 치료하는 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러나 류마티스 전문가들이 치료할 때 그 쓰시는 약과 같이 상보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류마티스 환자들도 앞타민 C를 포함한 비타민 C 같이 드시면 뭐 말씀드렸잖아요. 비타민 네. C하고 앞타민 C는 같은 게 아니에요. 네네. 앞타민 C 하나를 들고 그다음에 네. 비타민 C는 같이. 본래대로 네. 아침, 점심, 저녁에 드시는 원래대로. 매뉴얼대로 드시는 것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네네. 앞타민 C를 하나 추가로 드신다는 거일 그쵸.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좋은 효과가 기대되겠죠. 네네. 네. 자, 그리고 카페인이 비타민 흡수를 방해한다고 들었는데 카페인 섭취 시 비타민 C 올바른 복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우리 가족들에게 좀 소개하기 민망하지만 그냥 네. 커피하고도 비타민 C 그냥 먹어요 저는. 아, 예. 왜 그러냐면 네. 물하고 비타민 C를 먹은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커피 먹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만나나 어차피. 저렇게 해서 만나나 위장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네. 카페인이 뭐 비타민 C 흡수를 저하거나 뭐 그런 서로 이렇게 교란하는 작용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네. 뭐 우리가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드신 비타민 C의 이 흡수나 기능을 방해할 정도로 그렇게 먹겠어요. 우리가 사실 모든 약은 물하고 먹으라고 돼 있지만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냐면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돼. 물 먹고 약 먹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고 있다 과일도 먹잖아요. 그쵸. 그럼 네. 위 안에 두세 시간 안에 다 만나요. 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그냥 괜찮지 않나. 네. 같이 드셔도. 어차피 다 섞이니까. 그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비타민 C 하루 9,000씩 먹고 있는데 허기가 너무 심해서 그렇습니다. 뭘 먹어야 허기를 허기? 달랠 수? 예. 오. 배고프신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재밌는 질문. 네, 뭘 먹어야 허기를 달랠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타민 C를 드시면 위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위에서 빨리 소화가 돼요. 네. 위장 기능이 완전 정상이 되면 아시잖아요. 활발해지죠. 위장이 네. 좋아지면은요.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요. 저는 매일 그래요. 아, 예. 전 그래서 아침에 그냥 꿀이랑 떡이랑 잔뜩 해서 먹어서 배가 부르게 오는데 아침에 걸어오잖아요. 네네. 그럼 배고파요. 아, 그니까. 그래서 진료하다 11시쯤 되면 허기를 달래려고 초콜릿을 먹어요. 저는 네. 중간에. 아, 그래서 네. 그냥 전 초콜릿이랑 준비돼 있어요. 예. 초콜릿 다 2개 정도 딱 먹으면 또 혈당이 올라가면서 또 네. 진정된 마음으로 환자를 보는데 아니 허기 달래는 거 몰라요? 단 거 먹으면 돼요. 단 거. 초콜릿이나 뭐 이런 사탕 네. 같은 거 드셔도 괜찮아요. 그걸 예. 많은 분들이 무슨 사탕이나 이런 것이 당 나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오히려 사탕 먹는 것보다 밥 먹는 게 훨씬 혈당이 빨리 올라가요. 네. 그런 걸 몰라요 사람들이. 특히 초콜릿은 항산화제가 많아요. 아, 예. 그리고
생각보다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아요. 서서히 올립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라이브 방송에는 또 처음 참여하는 거라 좀 떨리기도 하고 제가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럼 또 알겠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박사님?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